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일들인데요. 50대 이후부터는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알아갈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60대, 70대, 80대라면 오늘 이야기가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노년 내과 전문 의사인 와다 히데키 씨는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울림을 전했는데요. 수만 명의 노인과 환자들을 지켜본 그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찰하였고, 어떤 삶이 후회 없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삶인지 철학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껏 우리가 노년의 행복을 위해 잊고 살았던,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들을 전해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을 통해 많은 감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 나이가 처음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자신이 62세여도 62세의 나는 처음이며 78세여도 78세의 나는 처음입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는 내가 처음 겪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의 새로운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인생 이막을 행복하고 튼튼하게 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욱 더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가끔은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혼자서라도 영화나 연극을 지켜보고 나눌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감상을 나누는 것도 좋다. 요즘은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과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듣고 의견을 남기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건 역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은퇴 후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의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 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에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본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춰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이 나이가 넘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준비는 필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의사인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천 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에 잠시 정리해 보았다. 일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이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말자. 삼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사지금이 순간을 즐기자. 오남과 비교하지 말자. 육답은 스스로 찾자. 칠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나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렇게 하라.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한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심각하게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조금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심각한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너무나 불안하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면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외식을 덜하고 술과 담배, 커피와 기호식품까지 멀리하며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들을 보면 뜯어 말리고 싶다. 나는 60세부터 내키는 대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낄 것 없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총기도 지키는 진정한 비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노후를 불안해할까? 나 역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알 것 같다. 애당초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편일 수 있다.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보며
내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 두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면 암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좋은 병원을 알아놓자. 치료 요법과 비용도 자세히 알아보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결정해두면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하면 불안감도 차차 줄어들 것이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소비만을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살짝 뒤집어 보면 불안한 마음만 달래주면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을 지워보자.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 중 하나다. 집에서 혼자 지낼 줄 아는 것도 필요하나 가끔은 나가서 지내보자. 가장 먼저 식사는 밖에서 해보는 것도 좋다.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직장 근처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직장인들은 40년 어쩌면 그보다 오랜 시간 매일을 밖에서 먹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된다. 들어보면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식사를 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일을 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다. 그냥 집에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다양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낮에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연히 나만의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한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이제는 충분히 누리자. 외식을 하면 메뉴의 선택지도 확 넓어진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때우다 보면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 그러니 갑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도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없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 하겠는가.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 70대, 80대라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좋다. 간혹 다 커서 성인이 된 자식을 어린아이 키우듯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80대에 접어든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50대 자식을 돌보는 8050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년 자녀를 돌보고 있다니 그야말로 비극이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혼인율 감소도 사회적 이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걱정은 점점 깊어져만 간다. 물론 자립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며 부모를 잘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는 자신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예처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서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자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런 사정이라면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 일이다. 서로 남처럼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다. 재산 문제 역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초에 재산을 꼭 물려줘야 할까? 만약 여러분이 60대, 70대라면 자녀는 아마 20대나 30대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직 서로 유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요즘 주변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는 시기다. 과연 이런 세태가 괜찮은가?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으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역설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자녀들과 눈치 싸움을 할 바에는 차라리 유산 물려주는 문화가 사라지는 편이 낫지 않은가. 실제로 상속 분쟁도 큰 문제로 나온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하게 다퉈 법원까지 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을 내가 바꿀 순 없기에 1인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제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남아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묘소를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를 꾸미겠다고 큰 돈을 남기는 것은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인다. 차라리 모교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나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편이 어떤가? 어쩌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에게 자본을 환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되는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방향의 유산 활용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저서와 기고문에 수없이 설파하고 다닌 만큼 이미 들어본 독자들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암 검진은 물론이고 건강 검진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다. 일본의 70세 이상 고령층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 검진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다. 문제는 이 세대가 건강검진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건강검진 결과 몸 상태가 심각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옳다. 균형이 맞지 않는 식습관과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하지만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초조해하며 의사의 말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껏 30년 이상 의사로 일하며 고령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해왔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검진을 꾸준히 받는다고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까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수명을 늘려준다면 왜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겠는가? 건강검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회사원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검진을 받아온 남성들이 전업주부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90세 이상 장수하며 정정하게 지내는 할머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보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분도 많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생각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의사는 주의할 점을 일러준다. 현재 생활 습관을 진단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며 체중과 혈압 혈당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사소한 수치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 없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넘치는 부분을 줄이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나이가 들면 신체 사이즈나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아니라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충분히 섭취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세포의 염증 발생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즐겁게 나이 들고 천천히 늙는 길이다. 만약 요즘 들어 활력이 부족하다면 약부터 끊어라. 예전에 어떤 의사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이 머무는 시설을 둘러보고 잘 걷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이유를 찾다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매일 놀라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살짝 과장하자면 약만 챙겨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대부분은 복용을 중단해도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약들이었다. 단순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잠이 오지 않아서 먹는 신경 안정제 등이었던 것이다. 당장 약부터 끊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80대, 90대의 고령자에게는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해 낮추는 것보다 활력을 되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바로 약 복용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환자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정말 사실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약을 끊고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다약제 복용은 특별히 드문 케이스도 아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다가 오히려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와서 몸을 덜덜 떨거나 잘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았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약을 먹고 움직임이 더 불안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약을 먹고 누워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일은 없겠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활기를 잃는다. 이런 현상은 비단 80대, 90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60에서 70세부터 주의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면 꼭 먹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수치를 약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게다가 약을 복용하다가 해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상담을 병행하여 적절히 끊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약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건강관리법으로 생각해 습관처럼 계속 복용한다. 이렇게 되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약을 먹고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졌다면 끊을 필요가 있다. 약을 먹은 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떨리는 증상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확실히 말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나이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고독사하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니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대자.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기회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나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어색한가? 지금까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젊었을 때 착실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키워준 만큼 이 정도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전혀 뻔뻔한 생각이 아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갚으라고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다.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 주변 사람에게 상냥해진 당신이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60세, 70세, 80세가 되면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자. 단언컨대 얻는 것은 있어도 절대 잃을 것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걱정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걱정을 날려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의 환자와 인생 후반전을 보내는 노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지 말해주는 와다 히데키의 말이 참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꼭 나 자신을 위한 행복한 노년의 인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